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리시죠? 네, 거북이나이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예, 외국인이 지금 11월 등단하면서 약 2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사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뭐 사고 팔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 사고 있지 않다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는 환율이 있다. 환율과 관련돼서 환율이 지금 1250원 해가지고 1115원까지 빠지면서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지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매수가 들어온다. 왜냐하면 환차익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 사이클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당선됐죠. 예,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바이든과 관련돼서 달러의 약세, 달러의 약세가 있을 것이다. 달러의 약세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선진국 시장에서 이쪽 아시아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시장은 상승세로 이끌어지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뭐 선물도 매수했지만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뭐 해지로 풋옵션도 매수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귀환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 중에는 롱텀 캐피탈이 있고 숏 캐피탈이 있는데 롱텀 캐피탈은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있고 이쪽이 거의 연기금 펀드, 펜션 펀드라고 그러죠. 연기금 펀드가 들어오고 있고 홍콩 쪽은 뭐 소위 말해서 사고팔고 하는 이런 단타쟁이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롱텀 캐피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꼈을 거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관점 뭐냐면은 경기 관련주들, 경기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거죠. 이 경기 관련주들이 올랐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터닝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고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오늘 뭐 조선, 해운, 또 케미칼류, 케미칼류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경기가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경기 관련 사이클 종목들이 상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배 관련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배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안 될 것이다. 수출 물량이 감소됨으로써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의외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걸 옮겨 나갈 수 있는 해운사가 없다. 심지어는 비행기에다가 화물을 실었을 때
화물을 실었을 때 가격이 지금 2배 올랐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배를 구할 수가 없다. 예, 배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해운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벌크선 지수라든지 BDI 지수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것을 오늘 반영하는 시장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시장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바이든, 즉 승리가 확정적일수록 시장은 우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이든 관련해서 이제 확정적이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의 와이프 또는 아들, 사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거 불복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화당 쪽의 롬니라든지 또는 공화당의 혁신적이고 또 합리적인 사람들이 대선 불복과 관련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거에 불확실성이 경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지금 불확실성 해소 국면, 소위 말해서 공포지수가 40까지 치솟아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떨어진 거는, 공포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선거의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해소됨으로 인해서 노이즈가 제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장주 IT 섹터 등 경기 관련 사이클 종목까지 상승하는 이런 강력한 장세가 도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 전략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대선과 관련된 것보다는 대선은 이미 확정됐다. 그러면 부양책 쪽으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선거는 경기 부양책이 연말 경제와 금융시장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V자 반등의 원동력은 추가 부양책에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3.5조 달러까지 추가 부양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경기는 소위 말해서 FOMC를 통해서 시카고 학파인 통화론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총수요를 완급을 조절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금리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화론자들이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쪽이 약간 한계에 봉착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소위 말하면 케인지안 이쪽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이 통화론자와 정책 관련, 즉 밀턴 프리드만 케인즈 학파 두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과 관련된 통화론자와 케인지안과 관련된 정책 관련자, 이 두 가지 방법을 미국에서 쓰면서 경기 모멘텀을 강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부양책 강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장을 연결해주는 강력한 시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보시면은 이미 시장은 악재가 해소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원달러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했고, 월 1일 1000명씩 사망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네카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 백신을 곧 생산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제한적으로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은 이미 긍정론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장은 뭐가 중요하느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장은 단타하는 장이 아닌 겁니다. 물론 단타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단타로 인해 가지고 하지만 이 단타를 하는 분들은 저점 매도를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뒤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성과가 좋은 종목에 몰려드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략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핫한 종목은 열기가 식으면 패닉을 유발한다는 거고, 고점에서 저점에 매도한다는 겁니다. 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한다. 즉 상승장에서 깡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귀환되고 있고 경기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고 시장은 좋아지고 있는데 나는 정작 좋은 종목을 깡통내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내가 손절을 못 치는 사람인데 깡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왜? 지금 여기서 나왔듯이 고점, 즉 열기가 핫한 종목이 열기가 식으면 패닉이 당하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견뎌낼 수 없는 종목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즉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세력들은 여기서 사겠지만 일반인들은 대개 여기서 사고 있죠.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내지는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점에 물리면 약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면. 왜? 이런 것들을 손절을 안 치면 한 종목 가지고 깡통 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됐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괜찮을 것이다, 실적이 좋다, 뭐 등등 했지만 결국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주린이. 주식하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가 놓고 빠지면 팔아야 되는데 아깝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손절을 못 쳐가지고 오히려 계속 빠졌다가 이게 소위 말해서 망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성격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손절을 못 치는 성격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테마주라든지 이런 그 품절주, 우선주,
또는 정치 테마주. 예,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나는 이런 테마주에 매매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심지어 테마가 테마주인지도 모르고 주린이 여러분께서 사시는 거고, 또 이번에 BTS 상장과 관련해서도 따상을 노리다가 이렇게 거의 반토막을 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고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이게 테마주인지 이게 어떤 주식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빠지면 더 사야 되는데 빠지면은 오히려 손절도 못 치고 끙끙끙 거리다가 오히려 적금 깨서 또 샀더니 망하더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 관련주다. 경기 사이클이 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고 성장주가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이 봉급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깡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동에서 부자를 만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5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이 된 주식농부라는 사람이 있죠. 또 500만 원 가지고 500억을 만든 개인 투자자도 있고요. 또 자살, 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지금 2천억이 좀 넘게 벌었던 사람도 있고요. 또 펀드 매니저 출신인 30억 가지고 지금 2천억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인생 주식을 만났다는 겁니다. 조광피역은 주식농부라는 사람이 이게 3,000원에 사가지고 15만원에 팔았던 거고요. 이런 거를 5만원에 사가지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5만원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5만원인데 지금 이게 300만원이 넘죠? 그럼 60배 먹었던 거죠. 그러면은,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주식, 인생 주식을 만났을 때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주식을 만났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질문해 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3,000원짜리가 12만원까지 간 겁니다. 40배 나왔죠? 이런 인생 주식을 만나면 반드시 나는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10%를 먹고 5%를 먹고 3%를 먹고 이렇게 하는 건지, 주식 투자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은 돈 벌려면 그냥 적금하고 채권 사고 ETF 사고 이런 것들 사는 게 낫죠. 차라리 인도 펀드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나는 부자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단타 쳐가지고는 용돈은 벌을 수 있지만 나의 인생 주식을 만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인생 주식을 만나라는 겁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주식. 즉 이렇게 나를 부자로 만든 사람들은, 나를 부자로 만든 거는 주식으로 3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지금까지 2천억이 됐던 사람들이 종목 투자를 몇 종목을 했느냐?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년, 15년 동안 투자해봤자 30종목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맨날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가지고 인생 주식과 승부를 걸었다는 거고, 그런 인생 주식과 승부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좌고 오면 매일
매일 이쪽 산, 저쪽 산, 이쪽 종목, 저쪽 종목을 헤매면서 금광을 캐려고 그러지 말고 핵심 종목 하나를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내가 부자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타를 쳐가지고는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용돈벌이는 된다. 살림에 보태면 된다. 그러나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은 시드머니를 만든다라는 거고 작은 금액 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큰 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부자만 생산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큰 부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종목 가지고 40배를 먹는 겁니다. 1억 투자하면 40억이 되는 거고 5천만 원 투자하면 20억이 되는 겁니다. 20억의 시드머니를 만들면 다른 종목 20억 가지고 또 이런 종목 10배나 20배 정도 나면 20억이 10배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억이 되는 거고 또 40억이 되는 겁니다. 이 주식농부라는 사람이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했을 때 이거 가지고 이미 20억 이상을 만든 거죠. 40억이 만들어지고 그거 가지고 또 대박 종목 몇 개를 사가지고 종목을 했더니 이미 2천억이 넘더라. 2,800억까지 갔었죠. 그 사람은 뭐냐? 인생 주식을 만들고 간다는 거죠. 고로 나도 부자가 된다라고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은 바닥권에서 매수한다는 거고요. 대사이클 초입 국면에서 매수합니다. 즉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상 이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데 쇠퇴기나 이럴 때 보면 도입기에 사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이클 초입 국면에 있는 것을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 재료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기업,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적으로 주도할 산업의 초입 국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수하면 끈질기게 승부를 해야지만 큰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림이 특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고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승리하려고 그때그때마다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롯데케미칼이죠. 요새 롯데케미칼이 핫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느냐. 3만원짜리가 40만원이 가는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롯데케미칼이죠. 경기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대세로 갔을 때는 10배씩 올라가죠. 10배. 여기 보십시오. 10배씩 올라가는 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3,700원짜리가 8만원 갑니다. 뭘 보여드릴까요? SK텔레콤이요? SK텔레콤 3만원짜리가 50만원 갑니다. 초입 국면 쫙 뜨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 가지고 승부를 해야지 부자가 됩니다. 이산저산 헤매는 영혼이 되지 말라는 거죠. 현대중공업 보시죠. 4만원짜리가 60만원 같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3,000원짜리가 20만원 같죠. 어떤 주식을 만나려고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 관련 특수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20배, 30배 같습니다. 한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세를 타면 대림비엔코,
예.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메가 트렌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예.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선진 시장에서는 50배, 100배씩 상승합니다. 한국 시장은 40배에서 50배 또는 5배, 40배 정도 합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도래할 미래의 모습에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세상. 세계가 지금 어디에,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고. 글로벌 기업이 사생결단,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하고 TSMC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메가 트렌드는 큰 부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역할 수 없고 거역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부자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 보시고요. 부자를 만드는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면 4배 상승합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의 초화 주식도 되고 미래할 주식,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주식, 이런 것들, 승자 독식 기업,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자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노력과 끈기와 그리고 인생 종목을 만났을 때 적은 돈 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길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저희 방에 보시면 가입하는 방법은 ARS로 1588-0648, 전용 결제는 02-3490-4675입니다. 일로 전화하시면 되지만 저희들은 2년 이상 장기회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으로 지금 저렇게 시드머니를 만든, 그러니까 9억까지 지금 돌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투자액이 1억 4천이 원상복귀한 사람도 있고요. 올해 총계좌 수익률이 75%. 저희들은 꼭 얘기합니다. 한 종목 먹고 성공했다, 이런 단타방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 계좌가 총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한 종목 먹어가지고 10%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19개 종목이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부자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만 승리자의 길로 간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은 정석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부자의 꿈, 즉 부동산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주식 투자에서 큰 부자가 되려면 큰 승부를 걸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자가 될 사람들은 메가트렌드 클럽인 이쪽에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찬 대표 방으로 오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우리 VIP 회원님이 올려주셨죠? 예, 종목.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면 1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리시죠? 네, 거북이나이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예, 외국인이 지금 11월 등단하면서 약 2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사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뭐 사고 팔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그동안 사고 있지 않다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는 환율이 있다, 환율. 그러니까 비중. 예,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 말씀해 주시면, 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세의 변곡점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꽤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과 접맥돼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이 뭐 또 TV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TV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뭐 그런 얘기를 좀 안 해주잖아요. 예. 저도 뭐 TV에 가서 상담을 해보지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트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지금이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늘 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직장인 분들 특히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뭐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올려주십시오. 또는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오늘 뭐, 부방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뭐, 이쪽 저쪽 방에 다 들어가셔가지고, 듣다 보면, 뭐, 생각이 좀 잘 안 나시죠? 그래서, 뭐, 물어보시기 좀, 그러시면은, 금천지님. 금천지님. 늦게 오셨는데,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오랜만에, 뭐, 지금 장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지금 뭐 1, 2, 3 거의 뭐 6명 정도 8명이 이제 무방을 하다 보니까 대개 이제 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무방도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듣고 싶어서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현혹되면은 오히려 투자의 방향이 틀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점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입하실 분들은 뭐 가입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고 있느냐. 그리고 외국인의 동향을 좀 파악해라.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고 오늘 경기 사이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목의 편중성, 종목의 순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세 분출과 관련돼 있는, 그 다음에 지금은 4, 4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이 끝나고 4, 4분기 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이 내년 시각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점검과 또 지금 외국인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림산업도 올라갔지만 오늘 롯데케미칼이 9%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 이라이콤이에요. 이제 이거 설명드렸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했죠. 지금 얘기했습니다. 제가 TV에서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이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갈 것이다. 계속 들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6,000원짜리가 이제 13,500원 됐습니다. 13,500원. 이게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에요. GST, 또 ISC, 또 디바이스 엔진,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 주식을 만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웬만한 게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 관심을 가져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디바이스 엔진도 마찬가지고 지금 올라간 게 많아요. 디바이스 엔진이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죠.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올랐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덕전자는 12,800원에 10%죠. 인생님. 전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탈하면 팔으라고 그랬죠. 이탈하면 팔으라고 그랬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뭔가 모멘텀이 생긴 건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기관이 13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5,500억 되는데, 요 종목이 이제 이익단에서 이제 분산을 했습니다. 분산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올라갔다가 분할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시키면은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형성되고, 노이즈가 형성되다 보니까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규 상장은 아니지만 신규 상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분산되면은요, 각종 펀드나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외국인 수량도 그렇지만 기관이 했다가 이렇게 좀 파는 겁니다. 특히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연기금이 지금 3월달 이후에 무려 4종가를 팔았습니다. 팔고 심지어는 코스닥 쪽은 아주 작사를 냈습니다. 연기금이요. 맨날 뭐 뽕이나 먹고 또 이제 지방으로 이게 전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놀 게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맨날 놀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마리화나를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코스닥 시장도 팔고 있고 거래소 시장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패시브 펀드 쪽으로 갔습니다. 패시브 펀드. 패시브 펀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성장주 개념에 있는 주식들을 싹 팔은 겁니다. 팔아가지고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적 측면에서는 아주 센세이션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번에도 설명드렸죠. 이쪽 파동이 1차 파동이 커요. 1차 파동이 크고 ABC로 빠진 다음에 2차 파동, 3차 파동이 있고 다시 빠집니다. 이게 2차 파동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1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 한번 빠지고 다시 파동이 또 형성됐고, 이 파동의 반작용으로 이렇게 빠진 거죠. 이제 새롭게 가는데요. 얘 종목은 일단은 뭔가 모멘텀이 형성된 게 아니냐, 지금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렇게 좀 팔다가 기관이 또 다시 팔아서 문제가 좀 형성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거래량이 실리지는 크게 않았습니다. 여기 거래 대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박스권 국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실적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 실적 점검과 앞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향후에 성장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돈만 투자하고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가질 것이냐,
아니냐를 살펴보시면서 매매하고요.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 박스권을 그리는 과정에 있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셔가지고 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생님, 예,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LT베쿰이죠. 예, 자청비님. 13,800원에 12%입니다. 내년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LT베쿰은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진공 펌프 관련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경기 사이클을 좀 받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 2,300억 정도 되죠. 예, 여기 보시면요. 예, 2,300~400억 정도 되는데, 올해가 141억 나요. 예. 그럼 141억인데, 시가총액은 2,300억이니까 지금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내년에는 350개 납니다. 예, 그럼 시가총액 3,500억 정도 바라보시는 게 좋다.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이 3,500억 정도까지는 슈팅할 가능성은 좀 있는 종목이다. 컨센서스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종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LT베쿰 쪽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예, 건식 진공 펌프 관련해 가지고 이쪽이 지금 뭐 디스플레이 쪽은 좀 안 좋지만은 예, 태양광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과 관련돼서 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예, 새로운 정식적인 예, 측면에서 보시면은 예, 건식 진공 펌프 관련해 가지고 수주가 예, 조금씩 좀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되고 있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아가지고 빠졌지만 내년 정도는 아무래도 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뭐 보유하셔도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실적을 좀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면 뭐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갖고 있는 스타일은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뚫고 가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 이 종목은 뭐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죠. 예, 다만 이 종목의 단점은 장비주라는 겁니다. 장비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15년에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예, 3,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또 한 가지 사이클이 또 있죠. 이렇게 이 수주를 받으면 올라가고 수주를 못 받으면 빠집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5G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죠. 예, 5G 장비주도 장비주입니다. 장비주. 장비주들은 예, 이 모기업, 즉 삼성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모멘텀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비줄의 특징들, 5G들 중에 KMW도 마찬가지였죠. 예, KMW 같은 경우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KMW도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3G고요. 예, 4G고 5G입니다. 그래서 5G 모멘텀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예,
이게 뭐 얼마짜리예요? 2,000원짜리가 15,000원, 예, 3,000원짜리가 15,000원 이렇게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3G 관련 장비가 있을 때 5배, 4G 장비가 있을 때 5배, 5G 장비가 있었을 때 20배 올라갔던 거죠. 예, 자청비님. 예,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그 전방산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전방산업. 그래서 전방산업에 특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 예, 수주 모멘텀. 지금의 실적보다도 수주 모멘텀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는 올라간다. 그러나 모기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전방산업,